대부분 많은 분들께서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이 두 가지만 있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하나가 더 있는 게 바로 이게 조정이혼이에요. 뭐야, 변호사요? 네. 다시 그 얘기. 자, 오늘은 이혼을 어떻게 하는지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뭐가 있죠?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근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협의이혼. 당사자들이 이혼에 합의를 했을 때 합의이혼이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거 뭐 법적 용어는 협의이혼이에요. 협의이혼인데 자, 그럼 어디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이혼에서 합의가 필요한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혼을 할 건지 말 건지 이혼 자체에 대한 게 있고, 두 번째는 재산분할, 위자료 등 이 돈 문제에 관한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혼 자체 1번 그리고 3번 미성년 자녀의 양육 이 두 개에 대해서만 합의가 있으면 협의이혼은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시에 법원에서는 돈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협의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가 잘 안 될 경우, 결국 돈 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잘 안 될 경우 어떻게 하느냐, 협의이혼을 진행을 하고 그럼 나중에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이런 경우 거의 못 봤고요. 이 세 가지, 이혼 자체나 뭐 돈 문제, 재산분할 위자료, 그 다음에 미성년 자녀의 양육, 이 세 가지 중에 단 하나라도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혼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이혼 소송은 뭐예요? 재판상 이혼입니다. 자,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되냐? 협의이혼의 절차는 여러분들 뭐 사주에 뵙겠습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이거 어느 한 드라마였나요? 거기서 많이 나오는 말이었는데 이혼 숙려 기간을 거치게 돼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그래서 4주 후에 뵙겠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당사자가 두 번을 출석을 해야 됩니다. 법원에 두 번을 출석을 해야지 가정법원에서 이혼 의사에 확인을 해주게 됩니다. 처음에 신청서 낼 때 한 번 출석하고, 그 다음에 숙려 기간이 지나고 나서 한 번 더 출석을 해야지 최종적으로 가정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해줘요. 그 다음에 이 이혼 의사 확인서를 받으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이혼 의사 확인서를 딱 받으면 이걸로 이혼이 됐다, 성립된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구청에 가서 또 신고를 하셔야 돼요. 이게 또 구청에 신고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됩니다. 3개월 이내에 이혼 가정 법원으로부터 이혼사 확인서를 받은 이후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신고를 할 경우에는 이것도 무효가 돼요. 그래서 이 3개월 꼭 놓치면 안 된다. 지난 영상 참조 한번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재판상 이혼입니다. 자, 재판상 이혼은 크게 세 가지 경우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는 이혼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때겠죠. 누구는 한다고 하고 누구는 나 이혼 못해 이런 경우에 되겠고, 또 두 번째로는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재산분할에서 분할 비율이나 위자료 액수, 위자료를 지급할 건지 여부 이런 거에 다툼이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대해서 양육권을 누가 가져갈지, 어떻게 양육할지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사실 모든 경우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돼요. 당사자 일방 또는 뭐 쌍방이 이혼 당할 짓을 쉽게 말하면 해야지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는 것. 재판상 이혼을 할 경우에는 한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 길게는 이렇게까지 가는 것도 좀 봤어요. 세 번째 또 무슨 이혼이 있을까? 세 번째 이혼은 조정이혼입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께서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이 두 가지만 있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하나가 더 있는 게 바로 이게 조정이혼이에요. 송혜교와 송중기 씨 이 두 분이 이혼을 한 게 조정이혼으로 이혼을 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많은 일반인들에게 알려지게 됐죠. 조정이혼은 어떤 경우에 하게 되는지 보면 이혼 여부, 그리고 재산분할 위자료, 이런 돈 문제, 그 다음에 미성년 자녀의 양육 이 세 개에 대해서 다 합의가 되었어요. 그런데 협의이혼에서는 대리가 안 됩니다. 당사자가 직접 두 번을 출석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려울 때 조정이혼을 많이 한다.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 당사자 중에 한 명이 외국에 가 있거나, 아니면 몹시 아프거나, 아니면 이렇게 둘 다 이런 연예인이라서 법원에 직접 출석하는 게 좀 부담스러울 경우에, 이런 경우에 조정이혼은 대리인을 통해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조정주소를 작성이 딱 되면 조정이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조정이혼에서 좋은 점이 뭘까요? 이것은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조정이혼의 경우에는 이런 협의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협의이혼에서는 어떤 부분을 건드리지 않는다 그랬죠? 법원에서 돈 문제, 재산분할의 위자료, 이 돈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노터치다, 협의이혼에서는. 그런데 조정이혼에서는 이런 돈 문제까지 싹 다 함께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한다는
측면에서 좋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조정이원은 당사자끼리 협의가 되는 경우, 조정이 되는 경우에 조정이원이 성립이 되는데, 만약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그러면 이혼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될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혼 조정 신청을 하면 사실 이혼의 소가 제기됐다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조정이 넘겨지는 건데, 이게 조정이 결렬이 되면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이 당연히 이혼 소송이 진행이 됩니다. 따로 이혼 소송을 다시 제기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 이 세 가지의 이혼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요. 이 중에서 내가 처한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